안녕하세요. 여러 AI 에이전트가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 시스템, 이른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MAS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설계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여러 LLM 에이전트가 각자 역할을 맡아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요. 단일 에이전트로는 힘든 복잡한 문제 해결에 잠재력이 크죠. 잠재력은 큰데 설계는 어렵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MAS 설계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MES 프레임워크죠. 네, 구글 AI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서치, MES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논문이랑 보고서, 포스트 요약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왜 MAS 설계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그리고 MES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3단계 접근법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일단 설계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정하는 프롬프트 설계고요. 다른 하나는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즉 토폴로지 설계입니다. 프롬프트와 토폴로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프롬프트를 조금만 겪어도 전체 성능이 막 출렁이는 프롬프트 민감성 문제도 심각하고요. 아, 그 민감성 문제요?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토폴로지는 경우의 수가 정말 너무 많아서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기존에 뭐 DSPY나 ADS 같은 자동화 시도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프롬프트 최적화나 토폴로지 탐색 중 하나에 좀 더 집중하거나 둘 사이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완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아하, 그래서 메스가 나온 거군요. 프롬프트와 토폴로지를 같이 최적화한다. 네, 맞습니다. 메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둘 분리하지 않고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함께 최적화하는 거예요. 국소적인 것에서 전역적인 것으로, 프롬프트에서 토폴로지로요. 체계적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그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단계는 블록 수준 프롬프트 최적화입니다. 이건 전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각 에이전트 유형, 그러니까 빌딩 블록 자체의 프롬프트를 개별적으로 먼저 최적화하는 거예요. 아, 개별 에이전트부터요. 왜 그걸 먼저 하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감한 프롬프트들이 나중에 합쳐지면서 성능 저하가 막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걸 막고 일단 기본 부품, 이 블록 자체를 최대한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뭐랄까 최상의 레고 블록을 미리 준비하는 셈입니다. 일단 부품부터 확실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다음은요? 최적화된 부품들을 이제 연결해야 할 텐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워크플로우 토폴로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된 에이전트 블록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가장 시너지가 날지, 즉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구조를 찾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는 그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스의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모든 가능한 복잡한 연결 구조를 다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정말요? 네, 실제로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뭐랄까 영향력 있는 토폴로지 구성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aggregate, reflect, debate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러니까 효과적인 핵심 연결 방식들을 중심으로 탐색 공간을 확 줄였다. 일종의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시간과 자원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최적의 토폴로지를 찾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워크플로우 수준 프롬프트 최적화입니다. 이제 최적의 구조 위에서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개별 최적화했던 프롬프트를 전체 시스템에 맞게 다시 다듬는다. 최종 조율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최적화, 구조 최적화, 그리고 다시 전체 최적화, 이 3단계를 거치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성능 향상이 있었나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가 꽤 인상적입니다. 메스로 최적화된 시스템이 여러 벤치마크,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이, 메스, 복잡한 질의응답, 핫폿 QA, 코딩 같은 데서요. 사람이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나 다른 자동 설계 기준선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오, 훨씬요? 네, 특히 제미나이 1.5 모델을 썼을 때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 단계 각각이 모두 최종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특히 토폴로지 탐색 전에 프롬프트를 먼저 최적화한 거랑 탐색 공간 가지치기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하고요. 그럼 이 메스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적인 MAS 설계의 핵심 원칙 같은 걸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개별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먼저 최적화해서 기초를 다져라. 네, 기초를 다진다. 둘째, 토폴로지는 무작정 다 탐색하지 말고 성능 영향력이 큰 핵심 요소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가지치기하며 찾아라. 효율적인 탐색. 그리고 셋째, 최적의 구조를 찾은 다음엔 전체 시스템 내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미세 조정하라. 이겁니다. 명확하네요. 결국 메스는 복잡했던 MAS 설계를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자동 최적화 프로세스로 풀어낸 정말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복잡하고 강력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정 작업에 더 효과적이고 또 개발하기도 쉬운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계신 여러분 분야에서도 곧 이런 시스템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메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 논문 말미에는 앞으로 연구 방향으로 에이전트 간 통신을 좀 더 효율화하거나 더 발전된 탐색 알고리즘을 쓰는 등의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죠. 메스가 다룬 방식 외에 미래의 AI 시스템은 과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